네, 내신입니다. 네, 지금부터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D 엔터테인먼트에서 오신 분이시고요. 네, 원대현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는 함성과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되게 앞뒤좌우로 둘러싸인 느낌이라 되게 무슨 토크쇼 같기도 하고. 네, 먼저 저는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WD 엔터테인먼트에서 본부장 맡고 있는 원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되게 막 열정 있고 에너제틱한 아이들, 되게 일에도 되게 욕심 많고 그런 식으로 들었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나는 뭐 1, 2, 3지막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A&R을 가장 하고 싶다 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시민개발. 오케이. 마케팅? 아하. 그러면은 뭐, 매니지먼트? 매니저. 오, 여기 왜 매니저가 많지? 야, 손한테 뭐야? 그럼 손 안 든 사람들은? 네? 아, 신흥개발도 나눠서 물어봐야겠구나. 캐스팅.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닝. 오케이. 되게 손 여러 번 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네, 저도 이제 또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고 되게 또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약간 A&R 뒤에 저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요걸 얘기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도 충분히 좀 곁들여서 같이 접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또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가 들었어요. 오늘이 이제 종강총회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한테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의 톤으로 제가 빨리 끝내야 될까요? 물어보긴 했는데 어떠세요? 오래 하고 싶어요. 예, 마음에 없는 말씀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저는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소개드린 것처럼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지금 어쨌든 WD 엔터테인먼트에서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그 전에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엔터 매니지먼트과는 아닌데 실용음악과 나와서 네, 보컬 전공하고 이제 그런 강사 일도 좀 하다가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큰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 네,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엔터 쪽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미스틱, 뭐 소스뮤직, 뭐 여러 회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네요. 좀 크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잘못 눌렀구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R을 기반으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원래 A&R이라는 게 이제 그 본토라고 해야 될 것 같죠. 미국 기준에서는 사실 매니지먼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A&R, 뭐 앨범 기획 제작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아티스트의 발굴서부터 뭐 이제 육성, 뭐 앨범 만들고 제작, 뭐 홍보, 매니지먼트 다 하는 일이거든요. 본질적인 그것은.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도 봤을 때 이제 네. 뭐 아티스트의 그렇게 실제로 써 있어요. 발굴, 뭐 기획 제작, 공목 관리, 제작 관리 하는 스태프, 그리고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의 줄임말. 그래서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음악 내지 기획이 먼저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티스트, 그 인간이 먼저일 것 같아요? 인간이요. 오케이, 인간 한 표.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냥 던져주세요. 사람 두 표.
근데 보통 아무튼 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곡이나 기획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진짜 뭐가 먼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중요한 곡이시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제가 이제 또 했던 일이 있다 보니 사람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부러 제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 사진들만 모아두긴 했는데 이렇게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트레이닝 과정도 필요하고 이제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은 아티스트가 먼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바로 데뷔할 수 있는 혹은 연습생 과정을 통해서 데뷔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뭐 캐스팅이든 뭐든 어떻게든 해야겠죠. 그래서 되게 캐스팅의 방법들에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저기다가 학교 교문 앞사진 걸어놨는데 실제로 제가 캐스팅 나갔을 때 SNS 올리려고 찍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길거리 캐스팅인데 막 인터넷이나 어디서 보면은 막 요새 뭐 길거리 캐스팅 안 한다,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데 뭐 지식인에도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뭔 모르는 소리예요. 어쨌든 엔터 중에 가장 크다는 뭐 하이브, 뭐 그래 뭐 빅히트 뮤직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기 캐스팅팀 헤드인 애가 부장인 애가 저랑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늦은 밤에는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되게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엔 연락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술을 먹고 잠이 설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회사는 학생들 등교길에도 캐스팅을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퇴근도 그만큼 빠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그런 하굣길이나 어쨌든 등교길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전교생이 시간차 한 30분 기와야 1시간 안에 다 지나가니까 한 번에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캐스팅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홍대라든지 뭐 강남역이라든지 뭐 여기 뭐 공덕같이 뭐 지하철 환승이 많다든지 그렇게 그냥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가보는 것도 길거리 캐스팅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가 저기 오디션 포스터도 하나 넣어놨는데 저렇게 공개 오디션처럼 어떤 뭐 날짜, 시간, 장소, 뭐 자격 요건 이런 거 공지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원해서 오디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뭐 예술 학교라든지 뭐 아카데미들 이런 데 가서 오디션을 진행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이제 주변 회사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써놓긴 했는데 그냥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다만 이제 뭐 이 사진, 이 영상의 얼굴이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일까? 그거는 이제 뭐 속는셈 치고 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봐야죠. 하다못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녔었으니까 더더욱더 사실은 저거 말고는 명확하게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열을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불법적인 뭔가 좀 편법적인 방법만 아니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좋은 애들을 데려오는 것이 이제 캐스팅의 목적이자 캐스팅팀을 두는 이유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시청각 자료를 몇 개 준비해봤거든요. 그 남자 거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어디서 트는 거죠? 근데? 자, 보시고서 어땠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때 당시 14살인 친구였어요. 카메라 보고요.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민망하니까?
진짜 예쁘다. 아니,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네, 여기서 멈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요. 아, 물론 와 잘생겼다, 귀엽다, 어리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라면 이 친구를 뽑을 것인가, 안 뽑을 것인가, 혹은 고민할 것인가 그 시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라면 이 친구를 뽑을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오케이, 고민할 것 같다. 안 뽑을 것 같다. 오, 그럼 이유 한번 간단하게 해줄래요? 진짜 궁금하네. 얼굴에 의욕이 너무 없어 보여서. 오케이. 그럼 아까 고민할 것 같다. 손들었다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무나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추천이 지금 2표 나왔어요. 이제 목소리나 이런 거 아직 안 들어봤어. 네, 뭐 노래하는 거 이제 비스티 쪽이니까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오케이. 그럼 난 뽑을 것 같다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또 얘기해 볼까요, 아무나? 그 교수님이 누군가를 찍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아무나 이쪽 아니. 네. 아, 좋아, 표현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얼굴이 저렇고 키가 뭐 아직은 뭐 되게 크진 않지만 비율도 좋고 얼굴도 조그맣고 만들면 되지 실력은.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포인트인지 당연히 알아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어린 것도 어린데 이쪽을 준비하거나 하고 싶어 했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 그냥 제가 인스타로 컨택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부모님은 또 근데 얘를 또 뭐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아가지고 그냥 한번 만나서 뭐 노래랑 그런 거 안 볼 테니까 한번 만나나 봅시다 해가지고 제가 봤던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 크면서 되게 잘 클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친구들 영상 보면 제가 조금 더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랬던 친구여가지고 겸사겸사 그래서 아직 연락은 하고 있어요. 연락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을 나는 되게 아쉬운데 회사도 좋아하는데 얘가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이런 애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까지도 캐스팅팀이 생각할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어디 보자. 누구 걸 들어보지? 남자 첫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 친구예요. 전체 화면 안 눌리나요? 아, 뒤에 잘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다른 영상으로 한번 교체해 볼게요. 그러면 그 PPT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남자 마지막 거 한번 틀어주세요. 죄송해요. 세 번째 거요. 자, 이 친구도 당시에 14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도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나라면은 뽑을 거다. 손 들어볼까요? 고민하겠다. 오케이, 안 뽑겠다. 혹시 안 뽑겠다의 이유가? 그냥 얼굴형이나 이런 게 지금 트렌드에 조금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낼 쪽으로 보냈으면 오히려 더 성장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고민하겠다에서 한 명 또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럼 이거 미소인데? 네. 네? 오케이. 그럼 난 뽑겠다. 그래서 아무나 또 한 분. 네. 아,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남들 얼굴 향을 가지고 오케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친구 좋았었던 이유가 두 친구가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데 좀 섞여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친구가 뭐 아직 어리니까 물론 이제 더 크는 걸 봐야겠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아직 어린 애들이 좀 운동 좀 하는 걸 좋아하거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는 애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남자애들 어깨 약간 좀 끝자락이 조금 이게 벌어졌다고 하긴 좀 뭐한데 여기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가 키나 체형이 잘 커주면서 이런 것도 같이 발전을 시키면은 약간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소년이랑 남자가 섞인 그 두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치아 교정이랑 어깨 약간 비대칭이랑 이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건 뭐 나중에 병원 가면 되는 거고 하다보다 눈썹만 바꿔줘도 저는 이 친구 인상이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남자, 특히 여자들도 그렇긴 할 텐데 남자애들이 그 눈썹이랑 여기 T존이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되게 생각보다 이미지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충분히 당장은 어떤 얘가 진짜 잘 되겠다고 어쩌다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미래를 배팅이 가능할 만한 애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남학생들을 위해서 여자애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누구를 들어야 좋아하려나? 첫 번째 거 들어볼까요?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민주 보이고요 일단. 민주이고 체력이 아니 근데 와이 만들어져 맞아. 지질이랑 쟤이 와이지야. 미쳤나? 엑스엠이랑 재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그치 김민주 알지? 민주 알지? 진짜 YG물 먹으면 될 것 같지? 베이비박스 종류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어쨌든 분위기를 보아하니 손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좀 나는 좀 이 친구의 좀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리거나 고민되거나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뭐 없다면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저도 되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되게 좋았던 친구예요. 다만 그런 만큼 딴 회사에서도 다 좋아해가지고 좀 치열했었어요. 결국에 졌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고요. 지금 두 번째 거 여자였고 두 번째 거 하면 될까요? 와 얼굴 진짜 우와 나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 살짝 내가 터틀내기 그치 내 얼굴도 이런데 지금 남의 얼굴을
근데 진짜 눈이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는 이 친구 안 뽑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다 어떤 이유세요? 배우로. 오케이. 그럼 나는 고민해보겠다. 네. 혹시 어떤 이유인가요? 오케이. 저는 이 친구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조타에 가깝긴 했는데 보면서 되게 여러 걸그룹이 생각이 났거든요. 어디 있어도 어색할 게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거를 또 반대의 핀트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디 없어도 이상할 거 없는 애거든요. 물론 이제 이 친구 집안의 이유로 뭐 계약까지는 못 이어지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디 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굳이 나까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 페이지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자애 거? 이거 정말 세상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얘기 아니야? 저거 뭐야? 어머. 아니 어제 태어난 거 아니야? 야 진짜 저거는 생후 1개월 얼굴이다.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느낌이 그냥 딱 보자. 어제 세상 천당색 보는 거 마냥. 내일 태어났어. 네. 네, 그 뉴진스 민지가 맞고요. 저 때 민지가 14살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20살이고. 정말 어쨌든 그냥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저는 크다라고 생각은 제가 운이 좋았던 게 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민지 인생 첫 오디션이 저였어요. 그래서 이거 얘가 춘천에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춘천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영상 이렇게 찍어놓은 건데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은 회사에 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불러다가 2차 오디션에서 찍었을 때 그것만 이제 대표님한테 보여주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영상은 저한테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민지 볼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얘기 저한테는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저한테는 되게 귀여운 맛도 있고 뭐 부분 좀 이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좀 굳이 어떤 약간 좀 흠을 잡고자 한다면은 좀 더 지금보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까무잡잡하고 촌티도 좀 있고 뭐 원래 이쪽을 준비했던 애도 아니니까 뭐 할 줄 아는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이렇게 뭐 옆으로 돌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순간 보이는 각도에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되지 않았었을까 싶은데 저는 그 확신은 있었어요. 아 얘는 크면서 되게 많이 이뻐지겠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이뻐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뻐질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딴 그냥 친구들한테서 가끔 보여주면은 확실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놀라워하기도 하면서 가끔 또 어떤 애들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알아보고 뽑았냐. 근데 저는 반대로 뭐 못 알아보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 친구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여드린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긴 한데 지금은 좀 뭐가 또렷하게 뭔가 보이지 않더라도 얘네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뭐 물론 이제 비주얼만 봐가지고 더 애매할 수도 있지만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어떻게 클지 얘네가 어떤 이미지를 앞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등등등등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일하기 전에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런 영상들 위주로 좀 골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색 한 번만 더 내자면 저는 민지 링크 올려는 놔도 절대 어디서도 안 틀었었거든요.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틀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캐스팅을 통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회사에 들어온 아이들이 연수생이 되고, 이제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연수생 과정인 것이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돌을 해야 되니까, 본업이 이제 가수니까, 노래나 춤이 가장 베이스로 깔릴 것이고요. 더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연습생 때는 그 정도로만 해요, 진짜로. 이제 좀 더 추가가 돼봤자 이제 랩이나 미디 같은 거 조금 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이제 어느 정도 데뷔 윤곽이 좀 잡히거나 흔히 말하는 이제 데뷔 과정 정도 추려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데뷔조도 계속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친구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회사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팀 자체의 방향성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업 같은 것도 뭔가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하나씩 더 생겨나가게 돼요. 연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스피치 같은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되게 그래서 뭐라고 제 기준에서는 뭐라고 딱 찝기가 어려울 정도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야죠. 곧 데뷔할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거치게 되고, 그리고 저런 다이어트 이슈 같은 것도 당연히 계속 있게 되는데, 저거는 그냥 제 경험상에는 정말 슬프게도 남자애들은 이상하게 좀 많이 먹어도 좀 티가 안 난다고 해야 될까? 근데 여자애들은 되게 좀 그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끔 이제 연습실에 있고 하다 보면은 애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정말 슬프게도 이게 또 카메라 갖다 대잖아요, 누구한테는. 한 1.2, 1.5배 정도 더 부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좀 덜 이쁘고 덜 잘생겨 보이고. 그래서 일단 부해 보이지도 않기 위해서 되게 활동기나 뭔가 그런 바짝 해야 되는 기간에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와 너무 말랐다 싶을 정도로 돼야 카메라에 정상으로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무튼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아이돌의 그런 세계관 그런 것들도 요새는 많이 갖춰졌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처음에 물어봤던 아티스트냐 레퍼토리냐 거기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애들을 뽑고 트레이닝 시키고 준비를 할 때도 뽑혀진 애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스토리나 컨셉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기획이나 세계관 그런 것들이 되게 명확한 상태에서 그거에 맞는 아이들을 뽑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아이돌의 세계관 그런 게 더 진해지면서 요런 이제 데뷔 트레일러라든지 비디오의 힘이 되게 세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엔하이픈 것만 한번 볼까요? We were desperate in our desire to transform, be believed, daily dreams unknown. Because every path is stained with tears. We keep our fists fiercely clenched, not knowing to be a blessing or a curse. Lest we lose what we hold in our hands. Blood-red moonlight blazes, unquenchable thirst flares with fury. The others look up to us in veneration, and we look upon them with envy. Why do we desire what we cannot acquire? Why must we walk alone in endless line? At dawn, the sun rises to menace and bless our fleshy selves. 이게 엔하이픈 데뷔 당시에 이제 나왔던 데뷔 트레일러인데 계속 영어로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비디오 봤을 때 뭔가 최소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 상반되는 단어의 걸 두 개를 배치하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의도가 뭘까요? 어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답은 몰라요. 그냥 의견을 던져주시면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아예 상반된 모습을 언젠가는 보여주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양 끝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양 끝을 다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 중간이나 사이사이도 다 할 수 있겠죠. 그 이때는 뭐 N극이라고 치면은 또 뭐 한 1년쯤 지나서는 뭐 S극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표현의 스펙트럼을 앞으로 보여줄 표현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의 활동, 앞으로의 컨텐츠에 기대를 해달라라는 저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다른 거 보시면은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꼭 이런 시각이 아니더라도 여러 시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은 저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데뷔 트레일러 나왔으면 이제 음원이든 앨범이든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티저로 나오는 것 중에 트랙리스트인 것이긴 한데, 자, 지금 정동원 앨범 보면은 트랙이 인스트까지 포함해서 12개가 있고, 여자친구 앨범 보면은 8개가 있거든요. 저 곡들을 준비하기에도 시간도 시간인데, 어떻게 곡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A&R의 파트입니다. 곡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이 숨짓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가들한테 연락하거나 퍼블리싱 회사에 보통 다른 데서 물어보면은 작곡가들 이야기를 했는데 퍼블리싱 개념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한 답변이었어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다 써야겠죠. 앨범을 만드는데 타임라인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이고 발매일도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또 정규 앨범 정도 사이즈가 되면 곡수가 또 많으니까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뭐 퍼블리싱 회사들 제가 로고 여러 개 봐가지고 했는데 저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드라는 걸 써요. 그냥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곡을 지금 어떤 스타일의 곡을 뭐 어떤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문서를 써서 뭐 말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좀 심플하고 문장 길지 않고 레퍼런스도 명확하게 쓸수록 좋아요. 그래야 이제 퍼블리싱 내가 모르는 작곡가나 퍼블리싱 회사에 보내더라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해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다. 제가 예전에 그 정동원 앨범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보냈던 리드 중에 하나를 캡처해 놓은 거예요. 자, 뒤에 안 보일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을게요. 메인 키워드가 소년미 그리고 해서 이제 나도 잘 안 보이네. 소년의 뭐 첫사랑이든 뭐 삶이든 고민이든 일상이든 뭐든 어쨌든 소년의 시각, 소년의 화자에서 진행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저 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와 부합할 음악 및 테마라고도 써놨는데 저는 저게 미스터트롯 같은 거 보면서 미스터트롯도 그렇고 왜 동원이도 그렇고 다른 어린애들이 왜 10살 즈음 되는 애들이 막 60, 70년대 배경이고 막 죽은 아내나 남편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한을 품어야 되는지 저 되게 좀 답답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어차피 동원이가 또 요 또래 중에서는 또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어리고 인기가 있으니까 얘가 그런 롤모델이 이 방향에서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연 프로그램은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런 데서 이제 동원이 또래 남자든 여자든 다른 친구들이 이 노래를 불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래서 더더욱더 소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은 안 돼요. 동원이 한참 크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게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곡을 좀 더 얘기를 하는데 1번은 어쨌든 트로트를 시키고 싶든 안 시키고 싶든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사랑을 받았던 친구니까 트로트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써놓은 게 제가 정통 트로트보단 세미 혹은 가요에서 트로트가 접목된 음악을 우선으로 수급 중입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사실 그냥 제가 딴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그래요. 그냥 가요에 뭐 팝까지는 아니어도 가요에 트로트 향 첨가만 해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리드에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저렇게 써두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은 그때 당시 회사 대표님의 요청이었어요. 뭔가 음원 장세에 좀 재미가 들리셔가지고 이제 음원 잘 팔릴 만한 좀 이지 리스닝의 그런 곡들을 동원이가 하는 걸 바라셨어서 저렇게 첨부를 해놨었고 3번은 아티스트 본인의 요청이었어요. 훅이 강하고 명확한 발라드. 그래도 어린애인데 자기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 취향이 있고 되게 주관이 되게 확고한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 많지 않고 기승전결 명확하고 훅 강한 근데 좀 슬픈 발라드. 그때 또 한참 임창정 씨가 저기 뭐야 또다시 사랑? 저거 뭐야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나왔을 때 즈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본인 요청을 해가지고 3번도 썼었고 자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남승민이라고 이 친구는 좀 어정쩡한 순위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한 18등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 친구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이제 그때 당시 19살이긴 한데 키도 작고 뭐 인물이 되게 뭐 캐릭터가 있거나 막 잘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노래도 잘은 하긴 하는데 막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애는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박진영 선배의 When We Disco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 노래가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그런 약간 레트로 섞여있는 그런 약간 옛날 모타운 베이스의 그런 음악에 그냥 가창은 정말 JYP 그냥 그 자체고 그러면서 또 멜로디는 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재밌고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 자체를 가지고는 정통 트롯 아니고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다른 장르랑 섞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매니디스코를 듣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 싱어가 부를 수 있는 레트로, 뉴트로에 속할 수 있는 미디엄, 올 댄스곡, 뭐 디스코, 뉴잭 스윙, 블루스, 시티팝 등 다양한 레트로 장르 결합 써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산모라는 저기 뭐냐 나훈아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그분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로 경연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타이틀이든 수록곡이든 이런 노래는 하나 들어가야 기존 팬층이 또 잡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곡까지 같이 리드에 썼었습니다. 자, 제가 그냥 보여만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같이 들어보려고요. 자, 그 두 친구의 리드 내용 제가 설명드린 거 생각하면서 어디 보자. 두 번째 거 먼저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이거 꺼주시고 다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무튼 이 노래들 어땠나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노래 틀어주세요.
혼 우리 추억의 그곳에서 녹아내리는 눈꽃처럼 눈물이 드리워진다. 지금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줄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비록 어린 사랑이 지면 뭐 눈꽃이 펑펑 내리던 그게 물에 말 못해도 알 것 같은 말을 이어줘. 사랑하세 영우지 못한 고백은 눈송이처럼 녹아내려요. 가끔 울지 말아요. 자꾸만 웃는 모습 네, 여기까지 보기 드릴게요. PT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네, 그 밑에 소녀요 한번 들어주세요. 꿈꾸는 소녀야 소란한 인생 이미 대신 곳에 쉬어가는 그 많은 꿈들을 이루며 나와 벗어나 가시오. 여린 소녀야 우리 한없는 사랑으로 늘 곁에 있어준 내 삶 속 우리의 편히 기대서. 네. 자, 지금 세 곡인가 네 곡인가 들었는데, 저 두 친구 말고 예난하고 싶은 친구가 또 있나요? 앞에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난하고 싶은 사람, 싶어했던 사람들? 아하. 그럼 여기서 1, 2, 3, 4 순위 한번 골라볼래요? 지금 ANR 숨진 사람들? 아, 세 곡이었나요? 1, 2, 3. 네. 아무나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1, 3, 2. 어쨌든 1번 곡이 제일 이유는요? 그냥 그렇게 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일번, 3번은 사실 정확히 뭐가 더 좋다라고 말 못하겠는데 2번 곡이 기억에 남지 않아. 오케이. 네, 또 다른 친구. 네. 저도 순서는 1번, 3번, 2번인데요. 네. 저는 1번 곡 같은 경우가 가장 구성 자체가 그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딱 들었을 때 이 곡의 폼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건 어떤 사운드를 좀 더 강조해서 쓰고 싶었다, 이게 확실히 느껴졌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여기 있어요? 네. 2, 3의 이유는요? 네. 네. 네.
네, 좋은 편지입니다. 리드까지 고려해줬어요, 처음으로. 한 명만 더 얘기해볼까요? 형은? 아니 뭐 어렵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곡은 아까 얘기한 거랑 솔직히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아 좋긴 좋은데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굳이 어린애들이 부를 이유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었고, 대략 아까 그 두 번째 들었던 노래 같은 경우는 노래 자체는 올드하긴 한데 저는 되게 역대급이야라는 표현도 되게 좀 신선했었었고, 차라리 뭐 좀 사운드나 좀 악기 소스나 편곡의 결을 좀 바꾸면 또 다른 뭔가가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사실 좋아했던 노래고, 마지막 3번 곡은 사실 동원이 첫 앨범에 실렸어요. 저는 사실 그 노래 되게 좋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트로트 향첨가, 딱 그게 된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뭐 가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약간 가사 뜻이 대충 그래요. 동원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이제 주 팬층은 뭐 40, 60대 막 그런 아줌마 할머니들인데 그들이 보기에 동원이가 되게 어리죠. 근데 이제 그 세상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들도 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소년이고 소녀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며 같이 잘 살아가보자. 약간 팬송 같은 의미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리드에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작가님이 그렇게 스토리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원이 앨범 진행할 때 가장 처음으로 픽스되고 처음으로 녹음했던 노래예요. 약간 음악은 90년대 R&B스러운 막 그런 건데 거기에 트로트 멜로디가 얹어지니까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녀를 틀어주세요. 이제는 동원이 목소리인데 완전 완성된 버전은 아니고 녹음 모니터에 튠만 살짝 들어간 버전. 어때요? 동원이 목소리로 들으니까?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때가 좀 이 노래를 저는 더 빨리 녹음을 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팬송적인 그런 메시지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한데다가 한 1, 2주에 한 번씩 동원이를 볼 일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성기가 와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동원이는 지금 목소리를 최대한 많은 곡을 녹음해놔야 팬들이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기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한 곡이라도 빨리 남겨놓고 싶어서 이거 녹음 되게 서둘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정말 이게 막 좀 비방하는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연습을 더럽게 안 하더라고요. 어쨌건 대표님도 보다가 본인도 속이 타시니까 저한테 가가지고 동원이 좀 노래 좀 봐줘라, 연습 좀 시켜줘라
그래서 진짜 한 번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고 녹음실에서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또 막상 현장 녹음실 들어가서 작가님이 이제 녹음 시작하니까 그 디렉은 또 너무 잘 캐치하는 거예요. 되게 저는 사실 녹음실 그때 한 프로 잡아놓고 갔었는데 타이트하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더 추가 녹음 필요하거나 반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도 좀 남고 작가님이 보기에도 얘가 분명히 연습을 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추가 녹음을 조금 더 했어요. 시간 남았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한 프로가 다 안 찼었어요. 저한테도 되게 신기한 기억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참고로 소녀야랑 아까 첫 번째 들었던 애간장이라는 노래는 작곡가가 같아요. 네, 스타일이 되게 다르긴 한데 예전에 이기용배 그 작곡가 팀 기억하세요? 여자친구 타이틀곡이라는 거, 에일리, 헤븐, 오렌지 캐러멜 뭐 그런 거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제 두 분이 같이는 안 하시고 이기라는 작가님이 또 다른 분들이랑 이제 하고 계세요. 이기 작가님한테 받은 건데 제가 이분을 일부러 컨택을 했었어요.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키워드가 트로트 향첨가인데 제가 오렌지 캐러멜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요에다가 이렇게 뽕기를 진짜 재밌게 잘 섞어놨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근데 제가 동원이를 하게 됐으니까, 동원이랑 다른 애들을 제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노래들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동원이랑 승민이라는 친구가 맞자마자 가장 먼저 연락했었던 작곡가분이에요. 그렇게 다행히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 모니터 파일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믹싱이랑 마스터링 과정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믹싱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보컬도 그렇고 각 악기들 볼륨 밸런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소리가 나오는 악기 그 편성의 위치라든지 막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왼쪽에서 소리 들었다가 소리가 또 여기 이어폰 기준으로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노래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듣기 좋게 잘 배합해주는 작업이고요.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마스터링은 좀 개념이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좀 어려워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유통되는 음원도 그렇고 방송에 쓰이는 그런 음원들도 그렇고 그냥 평균치의 그런 볼륨 값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음악방송 이제 가수들이 데뷔하거나 컴백해서 음악방송 같은 거 가면은 첫 주는 보통 A&R들도 같이 가요. 그래서 현장에서 모니터하고 만약에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음악이 유독 크게 느껴지거나 작게 느껴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MR이 차라리 큰 건 차라리 낫죠. 얘네만 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최소한 현장에서는. 근데 현장에서 다른 팀들보다 이게 작아버리면은 우리 무대가 임팩트가 좀 약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앞뒤로 다른 팀들이 있고 다른 무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하러 A&R들이 첫 주에는 많이 가고 해요. 그래서 믹스랑 마스터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믹스 마스터 됐으니까 음원은 됐으니까 이제 아트웍으로 넘어가야죠. 자켓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것들인데 자동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생각 따윈 없고 텅 빈 너의 가시 프라임 애초에 사랑도 없었겠지 후회해줘 이렇다 저렇다 네 용기를 얻고 막 다루던 나 없어 이제서야 난 깨달았어 This breaking the dawn I called you every night, baby, to say goodnight. Baby, 죄가 있었다면 순진했었네. 꺼져가던 내 불꽃은 벼르고 벼르던 너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You know you gotta apologize. 날 끝까지 아는 말로 만들어버린 너. You know you gotta apologize. 내 기억 속 주는 사이에 숨 막혀질 시켜버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거가 아마 해야였는데 그거까지 한번 볼게요. 어젯밤 꿈을 꿨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을 뿐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다. 새파란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냐 느낌이 왔다니까. 어쨌든 너는 사람 때문에 맞지 나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해야 나를 보여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잠을 할 수도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나서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심장이 버티지 못해. 날이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네, 다시 볼게요. 두 뮤비가 되게 다르죠. 네, 실제로 들어간 제작비도 엄청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에디키 뮤비가 저는 되게 제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성비가 정말 확실한 뮤비예요. 되게 흑백의 조화, 소품도 많이 없고 세트도 사실 저 정도면 하나로 할 수 있거든요. 후보정으로 흑백만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노래 분위기라든지 가사 내용이라든지 여러 이런 바이브에 맞게끔 되게 좀 심플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때 사실 이거는 진짜 완전 비하인드 오프 더 레코드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미스틱 일할 때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저거를 성공기로 내긴 내야 되는데 다른 덕션에 맡길 그때 시간이 문제였나 뭐가 그랬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부 영상팀 팀장님이 저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품으로 나왔던 것들도 기타에 라카실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연습실에 혹시 그럴 공간이 있을까요? 해가지고 연습실 와서 작업하고 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이제 수작업으로 진짜 제가 말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이 갈려가면서 이렇게 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000에서 1200 사이에 저 뮤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더 가성비가 되게 잘 만든 뮤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 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가 들었다고 딱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되려 이거는 그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뮤비가 왜 더 비싸냐면은 일단은 세트가 아무리 꾸며놓더라도 세트가 아마 혜아 뮤비 기준 아마 그냥 지금 추산해보기에 최소 3-4개는 있었을 거거든요. 최소가. 근데 세트 하나에 기본 1000단위가 들어가요. 왜냐? 그 공간부터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꾸며야 되잖아요. 진짜 그런 원하는 분위기 나게. 근데 그러면은 진짜 가구 같은 것도 렌탈을 해서라도 들여다 놔야 될 것이고 아까 나왔던 거 생각하면은 미술품들, 소품들 그 외에도 색칠하고 조립하고 목공 등등 온갖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이돌들이 이제 그런 세계관이나 컨셉추얼한 그런 거가 더 심화가 되면서 저런 약간 미술품, 소품들이 되게 좀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걸 또 잘 다루는 스태프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제작 측면에서 보자면은. 예, 그리고 또 저런 소품들은 한번 만들면은 회사에서 보관한다 치더라도 또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본질적인 거는 아까 제가 에디킴 노래 뮤직비디오 때 스쳐가듯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래의 본질, 이 노래로 뭘 전하고 싶은가 그게 아티스트의 뜻이든 회사의 뜻이든 그게 잘 전달이 되고 그게 팬들에게 먹힌다면 그것만으로 일단 뮤비의 1차적인 기능은 충분히 성공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통이 되게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유통사들도 당연히 있긴 할 건데, 이 유통사에 이제 걸리려면은 뭐 이거를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업체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기획사들은 보통은 계약이 돼 있는 유통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랑 이제 자료 주고받으면서 이제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멜론이랑 주고받았던 메일에서 캡처를 했어요, 저거를. 그래서 대단한 내용은 없고, 뭐 입구 그쪽에서 바라는 입구 요청일, 출시일, 그리고 이제 입구 요청일을 12월 24일 써있잖아요. 예, 저 때도 일했다는 뜻인데, 네, 아무튼 뭐 최종 보조자료, 앨범명 트림 리스트가 전달. 네, 저렇게 전날까지 줘라라고 한 이미지에 담아서 전달해 준 거예요, 멜론에서. 그 뒤에도 이제 29일까지 음원 완성본 줘야 되고, 30일까지 심의 받은 뮤비,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은 뭐 고화질 뮤직비디오 규격이 또 정해져 있어요, 멜론 서비스 안에. 물론 이제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또 그렇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날짜든 규격이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는 또 A&R 입장에서는 보내기 전에 저 자료들을 한 번 더 검수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 검수하기 가서 서비스가 된다? 그거 진짜 대형 사고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진짜 난리가 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교체를 할래도 교체는 해주겠죠. 뭐 계속 사정하면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고 볼 사람들은 다 봤는데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멜론 최신에 걸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고, 뭐 아무튼 검색해서 나오기만 할지라도 어쨌든 저렇게 발매가 되고 세상에 공개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발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링크가 있긴 한데 저거 소녀는 한번 집에 가서 멜론에서든 뭐 유튜브 뮤직 통해서든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해놓고도 저도 좋아서 지금도 종종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PPT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지금 그래서 저희 처음에 아티스트 레퍼토리를 시작해서 아티스트 레퍼토리를 시작해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면서 제 애들을 뽑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컨셉이 정해지고 앨범 이제 곡을 받고 앨범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아트워크까지 얹어지고 녹음도 하고 하면서 발매되는 과정까지 한번 타임라인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실컷만 확실하게 크게 쳐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 내용들 뭐 저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릴 시간은 마땅치 않으니 좀 러프하게 이렇게 가볍게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과정에서 앨범마다 차이는 있어도 막 틀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들 좀 그 스텝이라도 기억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쉬는 시간 잠시 가진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